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약 없이도 수명을 늘리고 통증을 줄이며 심장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주방에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10년 전 어머니가 75세이셨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는 뜨거운 밥 대신 다양한 색의 알약한 움큼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 관절약, 당뇨약, 그리고 노인을 위한 신약이라 불리는 비싼 비타민까지. 어머니는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했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손발은 차가웠으며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집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바로 생강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만에 어머니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정신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분명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들어봤지만 단순히 조금 먹거나 차로 마시는 정도로는 효과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간단한 것이 노인의 건강을 돕는다면 왜 병원이나 제약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값싼 재료가 거대한 제약 산업을 수년간 침묵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결국 깨달은 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것일수록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4분의 3이 매일 약을 복용합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중 40% 이상은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도 몸이 여전히 약하고 잠이 불편하며 손발이 차고 머리가 피곤하다고 자주 불평합니다. 약은 통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증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 근본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고 약 때문에 다시 피곤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수면제를 추가하고 위가 약하면 소화보조제를 추가합니다. 몸은 점점 의존하게 되고 생명력은 하루하루 소진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약에 계속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하루 단 한 조각의 생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하고 맑게 질병 없이 살 수 있으며 심지어 100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생강이 항염, 통증 완화, 수면 개선, 체지방 연소, 노화 지연, 그리고 몸의 내부 자가 조절 능력을 돕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허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10년 더 건강하게 산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천 세대에 걸쳐 쌓인 경험입니다. 조선의 현명한 왕세종도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정신을 맑게 유지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생강 1파운드가 양 한 마리와 맞먹는 가치였고
집에 생강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고 장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생강은 자연의 화약 쿠어여으로 불리며 기혈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력을 연장하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강은 한때 몸을 깨우는 약재로 존중받았지만 현대 생활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그 불꽃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매일 주방에 있는 만병통치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 저렴해서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생강을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에게 올바른 용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은 단순히 주방에 잠자고 있는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제 아버지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85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망설이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게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 동안 바티를 하셔도 항상 건강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는 추위를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차가웠고 점점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들었으며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차가운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불균형의 신호이며 대부분 질병의 조용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이 차가운 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단순히 옛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현대 과학이 점점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의사들은 현대인의 평균천이 부모 세대보다 약 1.5도 낮아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한 몸이 약 36.8도 정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35무좀위 36도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천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즉, 세균, 바이러스, 병든 세포가 더 잘 자랄 기회를 얻는 반면 몸의 방어 장벽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저는 이를 잠재적 냉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조용한 병입니다. 여러분은 두꺼운 옷을 입었음에도 손발이 항상 차갑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뻣뻣해지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쉽게 피곤하며 식욕이 없고 피부가 창백함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천이 낮아지고 생명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사실 아주 친숙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만 운동은 적습니다. 외출할 때는 차를 타고 집에 오면 TV나 휴대폰 앞에 앉습니다.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호흡과 소화, 운동을 통해 스스로 열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이제 편리한 생활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차가운 음식, 얼음물, 아이스커피를 심지어 겨울에도 즐겨 먹습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소화를 통해 그 차가운 음식을 드느라 몸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불면, 지속적인 불안 또한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느려지며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점점 심장, 간, 신장, 뇌까지 모두 열 부족, 흐름 부족 상태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몸은 날씨 변화나 나이에 따른 변화를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피로감이나 손발 차가움에 그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당뇨병과 비만 위험도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염증에 쉽게 노출되고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하는 암세포까지 활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몸이 차가우면 기분도 쉽게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낮은 천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생성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자며 쉽게 걱정하며 이를 노인 우울증으로 오인하지만 사실 몸이 너무 차갑고 너무 피곤할 뿐입니다. 저는 종종 인간의 몸을 집에 비유합니다. 집안에 난로가 꺼져 있다면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집은 벽속까지 차갑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옷을 입어도 내부의 생체열이 약해지면 밀폐된 방 안에 있어도 여전히 추위를 느끼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차가운 몸은 질병이 번식하는 땅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몸은 건강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생강은 자연의 귀한 선물이 됩니다. 신비한 약이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습관에 의해 점점 꺼져버린 내부의 불꽃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천만 회복해도 많은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굳이 많은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다음 부분에서 공유할 내용입니다. 생강이 몸에 들어가면 단순한 매운 향신료가 아니라 내부의 녹슨 시스템을 복구하는 근면한 기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수천 개의 혈관, 에너지와 산소, 영양소를 운반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 스트레스,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러한 관로들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져 기관들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생강이 들어오면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조용한 엔지니어처럼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따뜻하게 하며 몸의 자연 난방 시스템을 깨웁니다. 이 특별한 작용은 열발생, 테모제네시스이라고 불리며 자연적인 체열 생성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 몸은 외부 열원 없이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천을 유지합니다. 생성된 열은 혈관을 따라 퍼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며 소화계가 활성화되고 면역 시스템은 경계 상태가 됩니다. 작은 생강 한 조각이지만 몸의 기계 전체가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 마치 오일을 칠한 시계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생강의 효과는 따뜻함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환계에서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막힘 위험을 줄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어깨가 쉽게 뭉치는 사람들도 몇 주 사용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또한 생강은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질환은 현재 60세 이상 한국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소화계에서는 생강이 위에 친한 친구입니다. 소화효소를 자극하고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완화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식욕이 없고 배가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식사가 즐거워지며 잠도 깊어집니다. 호흡기 계통에 대해 생강의 정유는 항균, 거담, 인후, 진정작용을 합니다. 감기, 인후염, 지속적인 기침이 있을 때 따뜻한 생강차의 향을 들이마시거나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호흡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옛말에 생강향을 맡으면 생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강의 휘발성 분자가 실제로 호흡기를 정화하고 기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계에서는 생강이 자연스러운 가벼운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론 징게로넨과 생강 정유 성분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을 돕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불안 또는 밤에 뒤척이는 사람들도 생강을 꾸준히 사용한 지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은 피부와 체중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대사 과정이 활발해지면 몸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피하 지방이 점차 줄고 혈액으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은 피부는 붉고 건강하게 빛나며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됩니다. 따뜻한 몸은 건강한 몸이며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구전이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4주간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감소하고 혈관 탄력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일본 연구에서는 건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노인들의 무릎 관절 통증을 3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통제가 부작용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친숙한 재료인 생강만으로도 매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바로 특별한 한 잔의 차, 제가 아주 친숙한 이름으로 부르는 삼황차 티에라 바황입니다. 그 한 잔의 채는 건강에 좋은 3가지 황금 재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 작지만 강력한 세 친구가 혈액순환, 면역체계, 수명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왜 녹차를 쓰지 않나요? 녹차가 좋다고 유명한데요. 이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답은 체질과 나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녹차는 한성,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간을 식히고 정신을 맑게 하지만 노인,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녹차를 마신 후 복부가 차갑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심하면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트 슈가, 백설탕도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백설탕은 너무 많이 정제되어 자연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었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차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달콤함이 느껴지지만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혈액은 걸쭉해지며 혈당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흑설탕은 철, 칼슘, 마그네슘 등 귀한 미네랄을 보존하여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흑설탕과 체열 성질을 가진 생강, 그리고 양기를 지닌 홍차가 결합하면 에너지를 생성하며 세 가지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레시피가 됩니다. 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몸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삼황차 타크라바 왕. 한 잔을 준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으며 모든 것이 주방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한 잔의 홍차로 일반 티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홍차는 진하고 은은한 향이 있으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생강을 잘게 다져 한 작은 숟가락 넣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강의 껍질을 모두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정유가 얇은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깎으면 생강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을 잃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거나 희석한 식초에 담근 후 칼로 살짝 긁어 사용하거나 껍질째 다져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양리 성분과 자연스러운 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강이 신선하지 않다면 약 1g의 순수 생강가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는 편리하고 휴대하기 쉽지만 신선한 생강이 향과 정유를 가장 잘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설탕 한 숟가락을 넣거나 단맛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순수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컵에 넣고 끓는 물을 부은 후 잘 저어 따뜻할 때 바로 즐기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식지 않게 마시는 것입니다. 차가 식으면 생강 속 활성 성분이 효능을 잃고 천을 올리는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모금씩 마시며 생강의 은은한 매운맛이 입 안에서 퍼져 위로 내려가 몸 전체의 따뜻함을 전달하게 하세요. 몇 분 후면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마음도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생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노인이 겪는 문제인 지속적인 기침, 목이 건조하고 아픈 증상, 날씨가 바뀔 때 목소리가 쉬는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강과 꿀이 황금 콤비가 되어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선한 생강 몇 개를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 위에 순수 꿀을 부어 생강이 잠기도록 합니다. 단 하룻밤만 지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꿀 한 작은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 그리고 약간의 매운맛이 목 안에 퍼져 즉시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침을 진정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항균 효과, 폐를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한국 한의사들이 감기나 인후염 후 혹은 단순히 아침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식욕이 없거나 배가 쉽게 부풀고 소화가 느리거나 점심 후 졸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생강절임이나 생강식초 절임이 전통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일본 식문화에서도 전해 내려온 비법입니다. 식사 후 약간 짭짤하고 신맛이 있는 생강절임을 먹으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위액 분비를 자극하며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줄여줍니다. 생강절임을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두고 매일 조금씩 먹으면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겨울철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밤 따뜻한 생강물로 발을 담그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발에는 수백 개의 중요한 경혈이 모여 있어 몸의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간, 신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깨우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건강, 수면, 정신적 안정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 몇 조각을 가볍게 으깨어 약 5쿼티브럭치에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넣고 잠자기 전에 20분 동안 발을 담그면 됩니다. 발을 담그는 동안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 자극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발을 담근 후에는 발을 잘 닦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휴식을 취하세요. 며칠만 지속해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오며 한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고 복부 차가움, 관절 통증, 손발 저림 증상이 현저히 완화됩니다. 평소 외출이나 출근,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신선한 생강을 휴대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강가루나 튜브형 생강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유기농 식품점에서 이 제품들을 편리하게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거나 죽, 수프, 심지어
아침 블랙커피에 뿌려도 됩니다. 신선한 생강, 생강가루, 건조 슬라이스 생강 모두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 효과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와 개인 체질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부가 차거나 계절별 소화 불량 또는 여성의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구운 생강찜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귀중한 민간 요법입니다.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얇게 썰어 숯불이나 팬에 살짝 구워 향이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천에 싸서 하복부에 약 15분 동안 올려둡니다. 따뜻함이 퍼지면 몸이 이완되고 경련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단순히 뜨거운 차 한 잔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와 작은 습관,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매우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고 노인 체질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계나 어려운 레시피가 필요 없으며 신선한 생강 한 개와 약간의 시간, 그리고 인내심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을 단순한 주방 향신료가 아니라 매일 건강하고 평온하며 활력 있는 삶을 함께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로 만들어 보세요.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들으면 즉시 시작하고 더 빠른 효과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정이지 경쟁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사용하면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세요. 다른 음식이나 약재와 마찬가지로 생강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시기에 사용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강은 온화하지만 온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용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경우는 천이 39.9 이상으로 높은 고열과 탈수, 입술 건조, 소변량 감소, 빠른 심박 등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이때 몸은 내부적으로 과열되어 온도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생강을 섭취하면 기름을 불에 붓는 것과 같아 천을 더 높이고 열사병이나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생강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경우는 위가 약한 사람입니다. 공복에 통증이 있거나 팽만감이 쉽고 상복부가 뜨겁거나 쓰린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특히 아침 일찍 공복일 때 생강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통증을 악화시키고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또는 위가 비어 있지 않을 때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소량의 음식이 위에 있을 때 생강은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생강이 아무 음식과나 무작정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강은 매우 좋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능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새우, 게,
생선, 조개류 등 해산물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비린내를 제거한다고 해서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그룹이 만나면 소화기 자극을 일으켜 메스꺼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염증이나 궤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은 강한 열성을 가진 음식, 예를 들어 개고기, 염소고기, 독한 술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이 많은 음식과 결합하면 체내 열이 과도하게 올라 내부 열이 발생하고 갈증, 여드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은 서양약, 특히 항응고제나 혈당 강화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약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약과 함께 사용하면 출혈 위험이나 저혈당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약 복용 시점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신선한 죽순과 절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죽순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며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므로 이 둘이 결합하면 상극이 되어 복통, 소화불량, 심하면 가벼운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생강은 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강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관절염 등 기존 질환 치료제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생강은 단지 몸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보조적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으로 바꾸기 위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 7일 만에 생강차를 마신 후 몸이 따뜻해지고 숙면하며 피부가 혈색 있게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2, 3주 이상 걸리거나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거나 느림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생강을 사용한 후 몸이 편안하고 복부가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다면 계속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몸이 과도하게 뜨거워지거나 갈증이 많아지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를 느낀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진정한 효과는 꾸준히 올바른 방법과 시기에 사용할 때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생강은 자연이 준 귀중한 선물이지만 그 힘은 올바른 사용법, 적합한 대상, 적절한 양을 이해할 때 최대한 발휘됩니다. 이제 생강의 효능과 안전한 사용법을 이해했으므로 여러분을 작지만 흥미로운 도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7일 생강 챌린지입니다.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말하도록 하세요. 매일 제가 안내한 방법대로 따뜻한 생강차를 1.2자만 마시면 됩니다. 7일 후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손발이 더 이상 차갑지 않으며 숙면이 깊어지고 한결 편안해집니다. 복부가 가볍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팽만감이나 변비가 사라집니다. 피부가 밝고 혈색이 좋아지며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심지어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금 줄 수 있으며 과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직접 시도하고 뚜렷한 변화를 경험한 실제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 7일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 7일 만에 더 깊은 잠, 한결 가벼운 호흡, 활력 넘치는 아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항상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조상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박하게 먹으며 자연의 힘을 믿음으로써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헬스장이나 비싼 건강 보조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작은 생강 한 조각이 때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합병증으로부터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몸이 바로 건강, 기쁨, 장수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나눈 생강의 효능,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피로와 염증을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동기를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는 이웃 중 누군가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작은 비결이 때로는 그들을 끈질긴 통증, 불면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합병증에서 구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 다른 사람에게 큰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작은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겠습니다. 혹은 저는 매일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조용한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건강하고 능동적이며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구독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알림입니다. 저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남은 생을 평온하고 가볍고 자율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 걱정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아침 한 끼 한 끼, 숨 하나하나를 즐기고 미소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내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을 계속 소개할 것입니다. 주방 속 평범한 재료에서 시작되지만 몸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듯 제가 나누는 모든 내용은 교육과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 활력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능동적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